네, 일단은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했죠. 예, 도커로 파프카를 설치해서 메시지를 전송해보고 브로커를 통해서 수신해보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자, 토픽은 제가 뭐 계속 몇 년째 똑같은 비율을 두고 있어요. 뭐 은행을 갔을 때 예금 적금 창구냐, 대출 창구냐, 뭐 VIP 창구냐, 토픽이라고 하잖아요. 파티션은 뭐라고 그랬죠? 각 창구마다 놓여 있는 그죠? 윈도우 그죠? 윈도우라고 얘기했죠. 예, 그죠? 예금 적금 그 섹션에 가면은 예를 들어 이제 창구가 세 개라 그러면은 보통 세 개 다 열어놓지는 않죠. 그죠? 한두 개 열어놨다가 이제 사람이 몰리면 하나 더 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파티션에 제 비유를 했고 여기서 이제 오프셋이라는 게 있어요. 각 창구별로 순서대로 메시지를 처리를 하는데 그 들어오는 그 메시지의 번호를 매겨 놓는 게 오프셋이. 그래서 컨슈머 쪽에서는 특정 옵션을 주면은 특정 오프셋의 번호만 세칭할 수 있어요. 예, 예. 뭐 레인지 단위로 세칭할 수도 있고 아까는 이제 처음부터 쭉 읽어왔잖아요. 403번까지. 그게 아니라 20번부터 10개, 21번부터 10개, 아니면 22번만 이렇게 읽어올 수도 있어. 오프셋 번호로만 또 접근이 가능하다. 그죠? 그게 이제 오프셋이고 로그라는 거는 오프셋 하나하나 여기 들어있는 메시지 하나하나를 로그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그 파티션 수를 무작정 늘려놓으면 안 된다. 어제 얘기했죠. 그죠? 예를 들어 은행의 그 창구를 무작정 늘려놓으면은 놀고 있는 창구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그죠? 좀 비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럼 파티 연수를 몇 개로 정하는 게 적절하겠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해 보면 일단은 메시지를 쏴주는 쪽에서는 초당 10개의 메시지를 쏘고 컨슈밍 하는 쪽에서는 초당 5개를 소화할 수 있어요. 보통 메시지를 전송하는 쪽보다 받는 쪽에서 부하가 크죠. 받아서 뭔가 비즈니스로 처리를 하든지 뭐 DB에 저장을 하든지 파일에 뭐 로그를 남기든지 아무튼 뭔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컨슈밍 하는 쪽에서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듀서에서 초당 10개씩 쐈다. 초당 10개씩 쐈는데 진입하는 프로듀서 서버가 3대다. 그러면은 프로듀서만 놓고 봤을 때는 파티션을 한 파티션에 초당 10개씩 처리해서 가정을 하면은 한 3개만 놔도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컨슈밍 쪽에 있다는 거죠. 얘가 처리하는 양이 느리기 때문에 지금 깔때기 모양이죠. 잠깐만요. 지금 뭐 예제를 드리면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이런 거예요.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쪽이 프로듀싱이고 이제 컨슈밍 쪽이 이제 밑으로 빠지는 거죠. 그죠? 이쪽이 이제 브로커가 이제 여기 필터가 있는 거고 깔때기로 생각해도 되죠. 양을 많이 이렇게 들이붓는데 초당 10개씩 3번 들이붓는데 얘는 이제 초당 10개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선 초당 5개밖에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죠? 여러분들 톨게이트 고속도로 진행하다 보면 톨게이트 어떻게 생겼어요? 일상생활 비슷하죠? 톨게이트가 이렇게 그죠? 기억나나요? 여기 뭐 이렇게 제가 조금 옆으로 조금 더 가서 그래야겠네요. 자, 도로가 가다가 어떻게 돼요? 톨게이트를 만나면 이쪽이 톨게이트예요. 네, 여기 톨게이트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네, 넓어지잖아요. 얘가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 그리고 얘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좁아지죠, 그죠? 정상적인 흐름이라면은 이쪽에서 처리하는 양이 느리기 때문에 그쵸? 여기 뭐 하이패스 차로가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직접 요금 수납하는 창구가 몇 개 있죠. 그죠? 이거 파티션이라 생각한다면 어떤 파티션은 좀 빨리 처리하고 어떤 파티션은 좀 느리게 처리하잖아요. 그죠? 이걸 그냥 도로의 사이즈를 이쪽에서 늘려주지 않으면은 적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은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자, 프로듀서에서 오는 메시지는 여기까지 문제 없다 이거예요. 브로커도 이걸 내가 그대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싸기까지 돼. 문제는 뭐냐면
여기라는 거죠. 컨슈밍하는 쪽.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컨슈밍하는 쪽에서 봤더니 얘는 초당 어, 5개밖에 처리를 못해. 초당. 예. 그래서 지금 진입하는 쪽에서 봤더니 3 곱하기 실패해서 이 정도의 초당 30개씩 쏟아져 들어오는데 컨슈밍 쪽에서도 얘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초당 5개니까 결국에는 컨슈밍에 해당하는 서버를 몇 대를 놔야 돼요. 6대를 놔야지 두 개가 같아지잖아요. 그죠? 같아지잖아요. 예. 그죠? 이쪽 6대 놔야 된다. 이쪽 3대만 놓으면 되는데. 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 6대, 이쪽 3대에서 맞춰줬어요. 근데 파티션을 몇 개로 맞춰야 돼요? 파티션을 기존에는 이렇게만 보면은 3개만 놔도 되는데 얘 때문에, 그죠? 얘 때문에 어떻게 놔야 돼요? 이쪽 6개 늘려야 돼요. 왜? 하나의 파티션은 하나의 컨슈머한테만 매칭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매칭이 된다. 네, 최소한. 그죠? 얘가 파티션이 2개로 쪼개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는 안 돼요. 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죠. 얘는 하나의 뭐 5ms이기 때문에, 그죠? 2개가 한쪽으로 갈 수는 있어요. 컨슈머 하나로 갈 수 있어요. 복수계가. N대 1은 돼요. 예, 파티션 대 컨슈머 N대 1은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문제죠. 얘는 파티션 하나만 받아도 초당 5개밖에 처리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티션의 숫자를 늘려줘야 된다. 예. 이거 뭐예요? 서버의 소르풋을 보고 파티션의 숫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얘기였고요. 예. 넘어가 볼게요. 파티션 숫자를 좀 잘 봐줘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볼게요. 은행의 또 비율을 들어볼게요. 얘는 이제 뉴스토피아가 되는 거는 이제 예금이라고 보시고 예금 창고. 얘는 대출 창고라고 해요. 스포츠는. 예. 지금 뭐예요? 잘 보면은 여기가 슬롯이 3개가 있죠. 하나, 둘, 셋. 이게 뭐예요? 카프카 서버 1, 2, 3이에요. 1, 2, 3이라고요. 예. 근데 예금 창고는 어떻게 놨어요? 파티션을 2개 놨죠. 그죠? 그죠? 이걸 처리하는 윈도우가 2개가 있는 거죠. 예. 그죠? 사람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하나 앉아 있는 거고 얘도 하나 앉아 있는 거죠. 예. 예금 창고를 처리할 은행 직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대출 창고는 하나만 놨어요. 뭐 간혹 오니까 한 명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죠? 자, 색깔 좀 바꿔볼게요. 지금 이것만 보자는 거예요, 일단. 네, 이것만. 그죠? 근데 우리가 일단 슬롯을 3개 놨어요. 슬롯이라는 게 카프카 서버의 숫자다. 그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우측 하단에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3이에요. 이거 아까 오전에 얘기했었죠. 그죠? 3이라는 건 뭐예요? 사수 하나에 부사수 둘로 제가 얘기를 했죠. 네, 부사수 둘. 그죠? 얘 뭐예요? 얘가 사수예요. 얘가 사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쉽게 생각하면 비율을 들면은 네. 부사수 자리는 이쪽에 있는 거죠. 네, 이쪽에. 그죠? 이쪽이 부사수 자리죠. 이쪽도 부사수 자리죠. 그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수가 리더 역할을 하는 거고 이쪽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거죠. 부사수 2명, 부사수 1은 여기서 이제 팔로우 역할을 하는 거죠. 부사수 2는 여기 있고, 그죠? 부사수 2, 부사수 2. 각 창구별로 붙어 있는 거죠. 부사수. 그죠? 그래서 뭐 사수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또는 뭐 전산 장애 나서 이쪽이 쓸 수가 없다. 그럼 얘가 부사수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사수는 사수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보고 동기화를 시켜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걸 ISR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죠. 비유를 들면은. 예, 그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리플케 팩터 3이 가능한 이유는 그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서버가 돼야 되니까 그죠? 예, 가능하죠. 예. 이제 뭐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2예요. 2. 자, 보면은 뉴스 토픽을 이제 예금이라 다시 이제 적어보고, 스포츠는 이게 대출이에요. 네, 슬롯이 3개가 있죠. 하나, 둘, 셋. 근데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2라고 돼 있어요. 예금 창구는 2개인데, 이렇게 2개인데, 자, 고객이 일로 들어와요. 이쪽 고객이에요. 예금 창구 일로 가도 되고, 얘는 일로 가도 돼요. 네,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돼요. 네,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네,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창구로 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구조다. 근데 이제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2니까, 창구 1번의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2니까 부사수가 뒤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기 팔로우고 리더. 그죠? 창구 2번도 리더 하나에 팔로우 하나죠. 예. 대출 창구도 창구는 하나인데 리더 하나에 팔로우 하나죠. 예. 얘가 리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얘가 리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얘가 리더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얘가 팔로우일 수도 있고. 항상 리더한테 간다는 거죠. 파티션 2로 들어왔을 때는 리더한테 가고, 팔로우는 리더의 데이터만 계속 읽어서 동기화로 데이터를 맞춘다. 예. 이런 개념입니다. 자, 저 그림에서 질문이 들어왔네요. 예. 요 그림에서는 파티션이 예금 창구의 예금 창구 파티션이 2죠. 2. 파티션 2개. 예금 창구는 파티션 이렇게 하나고요. 파티션 하나. 이제 헷갈리죠. 이제 자꾸 보니까 이렇게 해서 파티션 2. 창구가 2개인 거예요. 창구가 2개인데 자리를 이렇게 3개를 놓은 거예요. 창구가 2개인데, 예. 그 은행에 지금 은행 구조가 이렇게 안 돼 있지만은 1열 있고, 예. 이렇게 돌아 2열 있고, 3열 이렇게 관중석, 그러니까 이제 축구 경기장이 관중석처럼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티션이 이렇게 돼 있고, 그죠? 파티션은 예금 창구는 2개예요. 2개인데 파티션 1번 창구에는 1열하고 2열이 있는데 2열은 1열의 부사수일 뿐이고 업무는 1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창구 2번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쪽은 자리가 비었고 여기는 비었죠, 그죠? 여기는 비었고, 그죠? 2열 또는 3열을 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리더일 거 아니에요. 리더한테 간다 이거. 예, 메시지는 이쪽으로 간다 이거죠. 예, 그죠? 여기 1열 같은 그러니까 이제 예금 창구의 1번 창구는 일로 간다는 거죠. 1번 창구. 그죠? 파티션 2라는 거죠. 그죠? 자, 요 그림 하나만 이제 머릿속에 잘 뭐 비율을 들어서 잘 듣고 있으면은 크게 이제 헷갈릴 건 없는 거죠, 이제 앞으로. 예, 이 그림 좀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했던 게 카프카 토피 이거는 넘어갈게요. 디스크라이브 명령 써서 이게 이거 봤잖아요, 그죠? 리더가 몇 번이고 리플리카스가 몇 번이고 봤잖아요, 그죠? 토픽 생성할 때 아까 리플리케이션을 1로 줬고, 그죠? 파티션을 1로 줬잖아요, 그죠? 그걸 늘리면 돼요. 예, 늘리면 된다. 운영 중에도 늘릴 수가 있다. 그죠? 늘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ISR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인싱크 리플리카의 약자인데요. 아까 리더 팔로우, 사수, 부사수로 비율을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 가져서. 자, 일단 예금 창구만 보시죠. 지금 이제 뉴스 토픽인데, 예금 창구. 네, 창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창구가 2개. 창구가 2개라는 건 뭐죠? 파티션이 2개라는 거죠. 파티션이 2개다. P1하고 P2. 창구가 2개예요. 은행 업무를 보러 왔는데 두 군데 중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죠? 예. 그죠? 먼저 보는 쪽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예. 자,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자, ISR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수, 부사수의 묶음이었잖아요. 여기가 사수가 L이, 그다음 팔로우가 이제 부사수잖아요. 얘는 뭐예요?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3이죠, 3. 그죠? 3짜리죠. 예, 사수 안에 부사수 둘에서 3이에요. 예, 그죠? 이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3이다. 그죠? 이런 상황이죠. 그죠? 위에 있는 묶음을
이거를 ISR 그룹이라고 합니다. ISR. 예, IS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만약 이쪽에서 발생했다. 부사수에서. 이쪽에서 빨간색 제가 칠해놨죠. 그럼 얘는 추방. 예, 얘는 추방. 다시 살아나면 조인이 되더라도 일단 얘는 이 그룹에서 추방이 되는 거죠. 서버가 죽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ISR 밑에 그룹, 파티션 2번에서 리더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 하나가 임의로 이 리더의 역할을 대체하는 거죠. 이 리더의 역할을. 예, 자동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은 팔로우들이 내 데이터를 읽어갔는지, 그죠? 주기적으로 읽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주기 동안에 팔로우에서 신호가 안 오면은 걔를 추방하는 거는 죽었다 생각 추방을 하는 거죠. 예. 여기 밑에 설명이 있어요. 예. 그 설정값만큼 확인 요청이 오지 않으면은 이상은 있다고 관장을 추방을 시킵니다. 다시 들어오면 다시 조인을 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걸 주기 신호라고 하죠. 예. 그죠? 예. 핫빛 시그널이라고 하죠. 예. 통칭. 예. 그 핫빛 시그널을 계속 보내게 돼 있어요. 예. 설정한 그 주기만큼. 그죠? 이런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거죠. 예. 페일오버를 하기 위해서. 예. 예. 형태죠. 예. 앞으로 또 어떻게 밝힐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 앞에 ISR에서 파티션 1번이 모두 다운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정전이 나가지고 다 다운이 됐어요. 예, 내가 메시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땐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리더가 살아나길 기다리는 옵션이 있고 먼저 살아나는 브로커가 자동으로 리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리더가 살아나기를 기다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데이터의 일관성. 예를 들어 메시지가 100개가 있었는데 50개까지 처리하고 딱 죽은 거야, 동시에. 50개까지 처리하고. 근데 1번 옵션이면은 마지막 리더가 살아날 때 알겠죠. 50번까지 처리한 걸 내가 기록을 오프셋을 가지고 있으면 카프카 서버에서 1번부터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50번까지 처리하고 죽었는데 문제는 리더는 50번까지 처리했는데 팔로우가 그 정보를 미처 동기하지 못한 상태로 죽었어요. 팔로우는 48번까지 처리를 한 걸로 인지를 하고 리더는 50번까지 처리해 죽었는데 먼저 살아난 리더가 브로커가 자동으로 리더가 돼버리면요. 예를 들어 팔로우가 먼저 살아나서 리더가 돼버리면은 49번, 50번 한 번 더 처리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일부 손실될 수도 있고 중복 처리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동기화 여부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을 중시할 할 할 것으로 이제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 이제 리더 일렉션 이네이블 값을 이제 false로 놓고 아니라 그러면 true로 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코포 토픽 거는 이제 오전에 했으니까 오전에 이대로 했었죠, 그죠? 저희가 옵션을 리플리케이션 팩터 1에다가 파티션 하나만 줬었죠, 그죠? 그죠? 파티션 3개다 리플리케이션 팩터 2로 한번 해보세요. 예. 동작은 똑같이 하나 페일오버에 대한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했고요. 예. 오전에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 옵션. request required echo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팔로워가 두 개다. 이 상태에서 프로듀서에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얘가 카프카 브로커가 내 메시지를 잘 읽어갔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서 1로 놓으면은 일단은 최소 하나만 에크를 받은 거야. 팔로워한테 리더가. 예. 그래서 부사수가 2개가 있는데 팔로워가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받아도 내가 다 받은 걸로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옵션의 수가 작으면은 성능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죠? 하지만 이제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죠? 다 확인 안 하고 일단 간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메시지 받아서 자기 구성한테서 전파를 하고 구성원이 예를 들어 이제 뭐 지금 팔로워가 둘이면 두 개의 부사수 팔로워한테 확인을 하고 막 받았는지 하고 에크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받아도 그냥 받았던 걸로 치고 넘어가겠다 이거. 예. 뭐 다른 부사수도 뭐곧 받아가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성능하고 안전성하고 무결성이라고 봐야겠죠. 가용성 이런 부분하고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이 옵션은 이제 오전에 안 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듀서를 쏠 때
이런 게 있어요. 예. 메시지를 생산해서 카프카 토픽 하는 역할인데 요게 이제 키 값을 정해서 주면은 예, 해당 키 값에 해당되는 메시지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냥 뭐 파이썬으로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이 코포 테스트라는 메시지는 동일한 파티션으로 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키 1로 넣었을 때 그죠? 이 키 값을 두 개로 쪼갠 거예요. 예. 그래서 파티션을 키가 1로 내가 지정해서 뭐 메시지를 쓰면 어떤 메시지든 간에 예, 1번 키에 해당하는 파티션으로만 무조건 들어가. 예, 그죠? 이렇게 파티션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쪽에서 예, 분배를 해줄 수 있다. 키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그냥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카프카 서버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메시지를 나눠준다 이거죠.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 아까 뭐 비유를 든다면은 항상 어떤 메시지, 중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번 파티션으로 가야 된다. 1번 창구로 가야 된다고 했으면은 이렇게 뭐 키값에 특정 그 숫자,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문자 형태로 넣어주면은 특정 파티션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방법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카프카를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바로도 하고 파이썬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예제를 좀 간략하게 해서 해볼게요. 간략화해서 해보겠다라는 얘기죠. 예, test.py라고 지금 올렸어요. 일단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test.py. 자, 해당 파일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 보시면은 자, 보면은 이제 카프카, 파이썬 카프카라는 라이브를 썼어요. 이제 카프카는 일종의 프로토콜이고요. 걔를 구현하는 구현체가 자바도 있고, 파이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파이썬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스의 내용 좀 보면은 이렇게 됐죠. 이거는 이제 보내는 형태인데, 그죠? 카프카의 서버를 지금 한 대만 썼네요. 일단은 두 대가 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카프카 프로듀서 로 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건. 그렇죠? 코포 토픽이라는 토픽에다가 메시지를 보낸다. 이게 다예요. 예,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찾은 거예요. 여기서 찾은 건데 제가 교환에 있는 걸로 실습을 해도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이걸로 해도 그냥 충분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채팅창에 제가 이거를 넣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이썬 3 버전으로 하는 거예요. 파이썬 3 버전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일단 내리고, 자,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넣어드렸고, 아까 이제 도커는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죠? 예, 유지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카프카 뭐, 1번 서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커, 어떻게 했죠? exec 마이너스 itbd 뭐, 또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빈에, 대시. 들어갔어요. 근데 파이썬에서 이제 버전을 이렇게 쳐보면은 3.6이 설치가 돼 있어요. 네,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저건 없죠. 그러니까 파이썬 카프카 모듈이 없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이따가 해볼게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디렉토리를 찍어보면은 m 유저에 있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다가 파이썬 파일을 옮겨서 여기서 이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파일을. 자, 컨트롤 PQ로 잠깐 나가고요. 파이썬 파일을 옮겨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예전에 운영체제 때 수업 시간 때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도커 cp라는 명령을 통해서 파일을, 그죠? 컨테이너와 호스트 간의 파일을 옮길 수 있다. 했죠. 그죠? 그죠? 홈의 앱 유저였나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접속해 볼게요. 들어왔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여기까지 타이핑 한번 해보시고요. 자, 카피 되셨으면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파이썬으로 얘를 실행해 보면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죠?
카프카, 얘가 이제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예. 설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PIP 인스톨을 또 하려고 해요. 예. 이게 뭐냐면 이름이 카프카의 대시 파이썬이에요. 이 모듈이에요. 예. 근데 PIP도 모른대요. 이 도커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필요한 건 제가 추가로 설치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미지를 뭐 제가 다시 태그를 해서 다시 커밋을 해도 되고 제 도커 허브에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얘는 일단 없대요. 없으니까 PIP 인스톨을 해야 돼요. PIP 인스톨을. 예. 그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이렇게 해볼까요? 예. 수동으로 설치해 볼게요. 이게 이제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채팅창에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PIP 파이썬을 제가 다운로드 받고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바로 그냥 실행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넣어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PIP를 다시 PIP 인스톨 다시 가져와 볼게요. 됐죠? 그리고 파이썬으로 다시 그러면은 보냈나요? 보낸 것 같아요. 타임스탬프가 찍혔으니. 자, 이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컨슈머를 돌려보면 되죠. 그죠? 컨슈머를 돌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컨슈머를 돌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다려 보면은 이게 들어갔죠? 막판에 보낸 메시지가 들어왔죠. 그죠? 이것도 넣어 드릴게요. 그죠? 컨트롤 C로 빠져나오고 다시 그 test.py를 다시 보면은 VI가 또 없네. VI도 뭐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겠네. 그죠? 지금 이 파일의 내용이 뭐냐면은 보면은 카프카 프로듀서라는 생성자를 콜하는데 여기에 이제 카프카 브로커, 그러니까 부트스트랩 서버에서 이제 브로커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죠? 여기다 위에다가 선언해서 줬잖아요. 바로 윗줄에다가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타임은 이 데이터에 선언돼 있고, 그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쪽에 보내네요. 그죠? 샌드, 그죠? 그 다음 콜백은 온샌드 석세스 함수로 들어오도록 해놨네요. 그죠? 온샌드 석세스는 여기 위에 있고요. 그리고 샌드 석세스 하면은 프린트를 찍게 돼 있네요. 그죠? 아까 프린트 찍었잖아요. 그죠? 타임스탬프로.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데이터를 이제 프린트한다. 이게 다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확인됐으면은 일단 밖으로 빠져나올게요. 컨트롤 PQ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제가 이제 접속할 때는 M 유저로 접속한 거예요. 해당 도커 컨테이너에 이렇게 누르면 그냥 해당 유저, M 유저로 접속한 건데 내가 루트 권한으로 내가 이쪽에 이미지에 좀 도커 컨테이너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유저를 바꿀 수가 있죠. 예전에 하이퍼레죠 시간에 딱 한 번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라고 넣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U에 루트 이렇게 주면 돼요. 예. 이렇게 주면은 VMI를 쳤을 때 루트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필요한 뭐 인스톨이란지 루트 권한으로 내가 뭔가를 작업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죠? 이건 팁으로 말씀드렸고 혹시나 해서 자, 그래서 PIP 인스톨 카프카 파이썬은 다 했고, 그죠? 지금 이 파일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부트스트랩 서버를 저희가 이제 수정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것도 해볼까요? 해보죠, 뭐. 이거 간단한 거니까, 그죠? 이거 파일을 만들어서, 또 안 하고 하면 또 섭섭하죠? test.py라고 해서, 테스트, 이거 뭐, p라고 해서 그냥 만들죠, 뭐. 이렇게 넣죠, 뭐. 그죠? 이것도 이제 드릴게요. 근데 부트스텝 서버가 이게 아니죠, 그죠? 이름이 이제, 이건 이제 다 지우고, 바꿔야죠. 로컬 호스트에 19092, 그 다음에 로컬 호스트에, 맞나요? 틀리면 알려주시고,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다음 코포의 토픽은 맞고. 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도커 CP로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신텍스가 문제가 있네요. 이게 따라 붙었네요. 그죠? 예. 그죠? 예. 이쪽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그죠? 예. 그죠? 예. 음? 라인 3, 어서션 에러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나 봐요, 스펙이. 예. 희한하네. 됐네요. 스펙이 바뀌었네요. 예. 스펙이 바뀌었어. 황당하네요. 예. 그래서 다시 컨슈밍을 해볼게요. 예. 참, 예. 찝찝해서 그냥 체크를 해봤는데 스펙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페이가. 그래서 다시 이제 컨슈밍을 해보면은, 그죠? 이거 오죠, 마지막에. 그죠? 예. 얘는 이제 처음부터 프롬 비기닝이라는 옵션을 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항상 또 이거 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브로커에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메시지가. 그죠? 얼마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그것도 옵션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 뭐, 며칠 있다 지우겠다. 얼마만큼 싸우면 지우겠다. 이거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일단 좀 지금 정리를 하면은, 자,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네. 자, 컨트롤 P2로 나와서, 자, 우리가 이제 프로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데, 아까 이제 바뀐 부분이 이 부분, 바이트 스트림 보내야 된다. 이 부분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냥 보내도 됐었는데 문자를 지금 이렇게 보내면 문자를 바로 보내면 어서션 페일리어가 난다. 이 부분만 좀 바뀐 거고요. 그죠? 이렇게 보내도 됩니다. 보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라는 부분 했었고요. 자세한 거는 여기 이제 공식 문서를 보는 게 낫겠죠. 위에 프로듀서 하는 쪽이랑, 여기 프로듀서, 그 다음에 여기는 컨슈머, 그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은 요 메시지라든지, 그죠? 브로커 정보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브로커 정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읽어보면은, 요 부분만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 쪽도 요쪽, 바꿔주면 되고, 카프카 서버를. 이렇게 그냥 쭉 돌리면 되겠죠. 그죠? 그죠? 이걸 쓰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슈머 같은 경우도 이제 방금 확인해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컨슈머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카프카 컨슈머를 써서 이렇게 읽어 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 API를 보면요. 우리가 오프셋도 지정할 수 있어요. 어느 오프셋에, 그러니까 위치에서 처음부터 읽어온 게 아니라 20번부터 30번부터 내 읽어오겠다. 이거 다 돼요. API 다 있고요. 앞에 거랑 지금 뒤에 건 차이는 뭐냐면 앞에 거는 읽어올 때까지 좀 이렇게 리스판스 반응이 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바꿨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최신 API 스펙을 보고 좀 맞춰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꾼 거는 와일문 안에서 계속 폴링을 하는 거죠. 특정 시간 내에 폴링해서 있으면 계속 가져와서 뿌리라는 얘기죠. 대기하면서. 그래서 자세한 거는 요 밑에 문서를 보면요. 옵션들이 있어요. 그걸 좀 잘 보시라는 거고요. 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토픽을 일단은 생성을 할 때, 새로운 토픽 생성할 때 파티션 3개에 리플 캐릭터를 하나를 놨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프로듀서 쪽에서 메시지를 1, 2, 3, 4, 5를 줬다 이거. 근데 파티션이 되기 전에 창고 3개로 나눠줬잖아요. 그 각각의 컨슈머에서 읽어드릴 때, 그죠? 읽어드릴 때 보면은 파티션을 지정할 수 있죠. 컨슈머에서. 난 0번에서만 읽을래, 그죠? 1번에서 읽을래, 2번에서 읽을래, 지정할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지정해서 이제 읽어보면은 순서가 안 맞는다. 보내는 쪽에서는 1, 2, 3, 4로 줬는데 받는 쪽에서는 2, 5, 1, 4, 3, 그죠? 하나의 파티션 안에서는 순서는 지켜져요, 그죠? 2가 앞에 있고 5가 뒤에 있잖아요. 1이 앞에 있고 4가 뒤에 있잖아요. 근데 얘를 다시 합치려고 그러면은 순서가 안 맞는 거죠. 1, 4, 2, 5, 3이라든지 뭐 2, 5, 1, 4, 3이라든지 뭐 하여튼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맞춰보려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컨슈머는 프로듀서가 어떤 순서로 보냈는지 몰라요. 예, 토픽의 파티션이 이렇게 복수일 경우에는 메시지 순서를 보장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메시지 순서가 중요하다. 꼭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파티션 하나만 놓든지 아니면 3개를 놓는다 하면은 부가적인 작업이 더 필요해요. 예, 메시지 안에다가 뭔가 번호를 넣은 다음에 그 번호를 가지고 다시 소팅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코스트가 굉장히 크죠, 사실은. 예, 정렬하는 게. 아무튼, 네. 이건 이제 일단 카프카 기본 스펙만 보면은 그렇다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컨슈머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컨슈머가 하나일 때는 그죠? 엔드엘로 매핑은 돼서 읽어들이 이렇게 컨슈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컨슈머 부하가 걸린다고 했을 땐 컨슈머를 추가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추가할 경우에는 기존에 읽어서 처리한 거랑 스토어 들어온 거랑 오프셋이 안 맞을 경우에 중복 처리나 뭐 뭔가 미싱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주로 이제 중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컨슈머 그룹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한다. 예. 카프카에서는. 그래서 어, 컨슈머 그룹 한번 볼게요. 지금 컨슈머 그룹이 왜 안 보이지? 잠깐만요. 예. 뒤에 나오나 보네요. 예. 아, 카프카는 하나의 토픽 여러 컨슈머 그룹. 컨슈머 그룹이 뭐냐면 실제 예제를 들어보면요. 1 컨슈머 그룹은 비즈니스 고를 처리하고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2 컨슈머 그룹은 로깅만 하는 거예요. 로깅만. 예, 로깅만 하는 거예요. 장애라든지 감사 대비를 위해서 로깅만 하는 거예요. 그죠? 같은 메시지를 그죠? 서로 끌어가서 서로 다른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부하 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처리를 나눠서 할 수 있게 돼요. 그룹끼리. 그죠? 그런 개념이 있다. 라고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토픽의 파티션 하나의 컨슈머만 연결 가능해요. 예, 하나가 2개로 쪼개지지 않는다. 복수개로 쪼개지지 않는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컨슈머 받다가 컨슈머 죽을 수도 있죠. 죽게 되면은 파티션 3번은 위쪽으로 예, 자동으로 뭐 여기라든지 뭐 앞쪽에 또 붙을 수가 있어요. 다른 쪽으로 붙는다 이거. 그죠? 이런 옵션이 있다고요. 예, 핫빛 시그널을 주는데 얘가 이제 3000ms 단위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3000ms 안 오면은 예, 이 세션 타임아웃 기다린 다음에 바로 리밸런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 3000ms 단위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그죠? 안 오면은 1000ms 더, 10,000ms 기다리고 이 옵션이라면은 그 다음에 얘는 죽었다 판단해서 리밸런싱을 한다 이거죠. 예, 다시 매핑한다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컨슈머 그룹이고요. 예, 그룹으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고 예, 예제는 다 있어요. 컨슈머 그룹을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는 예제는 다 있어요. 예, 줄 때도 컨슈머 그룹 잠깐만요. 컨슈머 그룹이라는 이 쉘 자체가 있고요. 예, 쉘 자체가 있고 컨슈머를 할 때 그룹 아이디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예, 그죠? 자, 이건 컨슈머 그룹이고 디스크라이브라는 명령을 통해서 해당 컨슈머 그룹이 지금 컨슈머 그룹이 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레그라는 게 지금 여기 레그 빨간색으로 쳤겠죠, 그죠? 빨간색으로 있는 부분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지금 예, 메시지 소비하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그죠? 네. 밸런싱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조금 중요한 개념인데 컨슈머는 이제 자기와 이제 매핑되는 파티션에 대해서 어, 어디 오프셋까지 내가 읽어갔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걔를 이제 커밋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파티션 3번에서 메시지를 10개를 쐈는데 컨슈머 3번에서 1, 2, 3, 4, 5까지 읽어갔어요. 근데 커밋은 4번까지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왜 나냐면은 요거 오토 커밋 인터벌이라서 커밋을 하는 주기를 또 정할 수가 있거든요, 카프카에서는. 너무 간격이 작아도 좋지 않고요. 너무 넓어도 좋지 않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기본이 디폴트가 이제 5초예요. 5초에 한 번씩 커밋을 하는데 실제 내가 처리한 것보다 커밋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컨슈머 3번이 죽었어요. 이 상황에 컨슈머 3번이 죽었다 치면은 자, 이 상황이죠. 1, 2, 3, 4, 5까지 했는데 커밋은 4까지만 돼 있어요. 그리고 컨슈머 2한테 붙었어요. 그럼 컨슈머 2는 어떻게 해요? 아하, 컨슈머 3이 1, 2, 3, 4까지 읽었고 지금 5를 읽을 차례구나. 해서 5부터 읽어드린다 이거죠. 그럼 중복 처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옵션도 있어요. Enable Auto Commit을 이제 false로 놓으면은 메시지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커밋을 보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와 같은 중복 처리는 일어나진 않겠지만은 퍼포먼스는 약간 손해를 보겠죠. 예. 그럴 수도 있다. 예. 이런 옵션도 있다. 해서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는 이제 뭐 주키퍼의 리더를 뭐 알아내는 방법. 요거는 오전에 했어요. 오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오전에 한 내용이에요. 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캐시에 대해서 뭐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좀 넘어갈게요. 이 부분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안 다룬 게 이제 토픽에 메시지 보관 주기 변경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예, 일주일 단위, 뭐 2주일 단위, 그죠? 뭐 1시간 단위 다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옵션도 뭐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고요. 파티션 수 증가는 가능하나 감소는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그렇다. 예, 카프카가. 그래서 스루풋, 서버 스루풋을 보고 내가 결정을 해서 늘려나가야 된다. 이 부분 얘기했었고요. 카프카 매니저는 이제 그냥 안 다룰게요.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카프카 매니저는 그냥 카프카의 상황을 예,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거, 예, 시각화를 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다른 도구들도 있어요. 다른 도구들도 있어요. 예. 그다음 주키퍼의 역할, 예,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자바로 어, 카프카 구현체를 임포트해서 라이브러리 임포트해서 예, 메시지를 주고받는 예제를 구성해 본 겁니다. 아까 봤던 카프카랑 거의 예, 유사하죠. 그러니까 파이썬이랑 코드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네, 유사하죠. 이건 이제 자바 컨슈머고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중간에 이제 어, 카프카 브로커를 통해서 메시지를 쏘면은 받는 쪽에서 계속 예, 무한 루프를 돌면서 메시지 받아서 처리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프카 파이썬을 가지고 어, 트위터, 뭐 꼭 트위터가 아니어도 돼요. 메시지가 많이 생성되는 곳에 연결해 놓고 예, 메시지를 끌고 와서 원하는 처리를 할 수 있다. 예, 이 부분까지 했습니다. 오늘 좀 빨리 나갔는데요. 예, 그냥 개념상 카프카가 이런 거고 예, 어떤 때 활용할 수 있는지만 좀 기억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학기 때 이제 블록체인 수업할 때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파이썬으로 우리가 실습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얼핏 얘기를 드렸어요. 그냥 소켓 서버로 구성했을 때는 이게 로드 밸런싱 처리가 거의 안 된다. 그죠? 결국에는 이제 메시지 분산 처리하는 걸 앞에다 두고 처리하는 게 맞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카프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고도한다 그러면은 그 블록체인 소스에다가 이 카프카 모듈을 같이 엮어서 그죠? 쏟아지는 그 메시지 처리, 트랜잭션을 처리를 해서 블록으로 만든 작업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올해 좀 시간이 된다고 했으면은 그 부분까지 예제를 넣어서 과제를 냈을 텐데 지금 코로나라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까지는 지금 못 가져간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올해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1학기 때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있어서 대면 수업 때 최대한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그나마 예, 그나마 좀 다행을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나요? 52페이지 그림이야. 예, 갈게요. 예. 예.
이게 토픽이 종류를 분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토픽이 세 가지로 아니 두 가지로 나눠졌고 네. 그리고 근데 지금 파티션이 지금 1 번은 보면은 네. 창구가 두 개 1 번, 2번 파티션 창구 두 개 있고 파티션 네네네. 1 번은 뉴스도 처리하고 스포츠도 처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그게 헷갈린 게 뭐냐면요. 잠깐만요. 그려 볼게요. 일단은 질문 내용은 어느 정도 맞았어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의 내용이 틀린 거죠. 왜냐면은 자, 토픽이란 거는 내가 이제 예금을 처리하러는 토픽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적금을 처리하러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얘는 창구란 개념보다는 서버예요, 그냥. 예. 이 녹색으로 된 부분은 서버라고요. 서버 1, 2, 3이라고요. 그럼 메시지 들어왔을 때 서버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얘는 예금으로 왔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쪽을 갈 수가 있다고요. 예. 그죠? 근데 얘는 어디로만 가요? 토픽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일로만 가야 된다. 예. 그죠? 그러니까 얘를 A 타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뉴스 토픽을 A 타입, 스포츠를 B 타입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A, B, A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눈다고. 이 앞에서 예, 종류를 나눈다. 창구를 나눠버린다고. A는 일로 가고요, B는 일로 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럼 뉴스 토픽에 파티션이 두 개 있고 스포츠 토픽에 파티션이 하나 있고 그래서 전체 파티션은 그럼 3 개로 봐야 되는 전체로 이렇게 서버 1번의 전체 파티션 개수 따지면은 넘버 오브 파티션은 3개가 맞죠. 그러니까 서버 단위로 보면은 서버 안에 이 안에 파티 총 몇 개 있을 때 되게 맞는 얘기죠. 이거는. 예. 근데 2번 서버, 3번 서버 뭐냐면은 이건 부사수를 위한 자리죠. 그죠?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3이니까. 만약에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1이라 그러면은 얘는 아예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극악한 경우는. 근데 카프가 그렇게 배치하지 않아요. 만약에 서버가 대되고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1이다 그러면은 스포츠 토픽을 일로 안 두고 일로 둘 거야. 예. 빈대다 둘 거라고. 토픽 선성은. 예. 그죠?